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. 3%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. 얘기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코 성형 해주세요. 통증이 더 있을 확률이 당연히 더 있어요. 그래서 절대 수술을 하지 말고. 자, 안녕하세요. 더더워 성형외과 김태섭입니다. 근데 오늘은 이제 코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저희 PD님께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떨 것 같으세요? 그래도 디자인적인 불만이 많지 않을까? 맞습니다. 근데 디자인적인 불만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너무 높아서 낮추는 친구들이 많을까요? 아니면 좀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까요? 높이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요. 맞습니다. 조금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고요. 그 와중에 또 이제 모양 중에 제일 많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코가 이렇게 쳐져서 오는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재수술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모양적으로 조금 더 높이고 싶은 케이스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코가 실제로 낮게 디자인돼서 그거를 좀 높이고 싶다는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시간이 지나서 코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처지기 전 모습이라든지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.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부작용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이 비율이 실제로 발생하는 재수술의 비율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생각해봐도 일단 그 모양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은 일단 그 병원에 이제 안 갈 겁니다. 첫 번째 수술했던 병원에 안 갈 거고 새롭게 내 코를 조금 이제 튼튼하게, 왜냐면 코가 자기가 쳐졌던 코를 수술했던 데서 또 가서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처진 케이스들은 다른 병원에서 조금 이렇게 상담받으시는 케이스들이 많으시고,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 염증이 생기다든지 그런 코들은 거의 다 대부분 원래 수술했던 병원에 가는 게 그게 제일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 원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이런 부작용으로 뭐 구축이 왔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에 이물질이 돌출돼 보인다든지 하는 케이스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오기는 하시는데, 비율 자체는 글쎄요, 뭐 압도적으로 모양 때문에 재수술 상담 오시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상담의 한 3%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. 저는 이제 재수술 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는 상담 자체는 편해요.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수술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수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경과를 봤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세요. 근데 그 이해도를 뛰어넘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바를 좀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 환자분들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. 근데 그래도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냥 이 재수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수술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,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죠? 코 조건이라는 게. 근데 거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 코에서, 지금 코에서 제일 고치고 싶은 부분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괜찮은데 그래도 손볼 수 있으면 손봤으면 좋겠다, 이런 느낌으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시는 원장님께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재수술 상담을 하러 다른 병원에 상담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아시는 걸 최대한 얘기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뭘 했었고 다른 거는 뭘 했었어요 라는 이런 정보가요, 생각보다 수술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코에 대한 히스토리 같은 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,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자기 코 정보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디테일하게 잘 아세요. 그때 수술하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 재료를 뭐 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술을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,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 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, 한 10년 넘어가시는 분들은요,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냥 코 성형 해주세요 라고 해서 코 성형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받던 시대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모르셔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 이상한 게 있는 경우도 많고, 생각보다
그런 것도 많긴 합니다. 대처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가요?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뭐 자가 능력물로 플랜을 잡는 경우도 있고 기증 능력물로 플랜을 잡는 경우도 있고 비중격으로 플랜을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형물로만 하는 플랜을 잡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재수술 상담할 때 의사들이 좀 그래도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한테 리코멘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이 리코멘드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요. 그럼 비중격으로 할게요. 라고 해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비중격을 이전에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비중격 대신 이물질 같은 게 대져 있더라. 플랜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알았었다면은 자가능용고를 레코멘드를 했었거나 아니면은 기준능용고를 레코멘드를 했을 거라는 거는 제가 곤란한 것도 곤란한 건데 수술할 때 힘든 것 그거는 어떻게든 제가 수술을 해야 되죠. 그거 깨워가지고 이거 왜 얘기 안 했어요? 이거 환자분 코가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떻게든 끝을 내고 나오기는 해요. 근데 세우는 재료 자체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재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잘 해주시면 제가 수술을 할 때 어떤 재료를 레코멘드를 해야 되나를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 게 조금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좀 있습니다. 네. 성형이라는 게요. 이게 생각보다 신기한 게 안이 안 좋게 돼 있으면 밖도 예뻐지진 않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겉은 예쁜데 속이 뭐 깨끗하다거나 아니면 안은 조금 지저분한데 밖이 예쁘거나 그런 케이스들은 잘 없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재수술이다 라고 하면은 안에가 처졌다 아니면은 뭐 흉살이 좀 많이 생겼거나 그 어떤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런 지점을 고치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은 이 첫 수술보다 안의 구조 자체가 많이 해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해쳐져 있던 구조 자체를 다시 원상복구, 그러니까 안에 이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걸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될 거라서 요 스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수술보다는 뭐 일이 더 많아지고 좀 리스크도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높이 세운다고 했을 때 다시 쉽게 말하면 재건축을 해야 되죠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기반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. 재수술 케이스들은.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.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박리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상복구를 시켜놓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고 기반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올리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수술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코성형이요? 생각보다 그렇게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. 환자분들 다 여쭤보시고 아니면 주변에 한번 여쭤보시면요, 코성형 여기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라는 케이스들은 잘 없어요. 이제 적코 수술의 경우에는. 근데 이제 코성형이 왜 힘드냐라고 하면은 이 붓기도 너무 많이 붓고 그다음에 솜도 막아놓고 하니까 이런 어떤 통증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재수술이 통증이 더 있을 확률이 당연히 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재수술 들어가게 되면 연골이랑 피부 사이의 이 층 자체가 어떤 케이스들은 보면 이게 본드로 탁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붙어놓은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섬세하게 박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해보면은 박리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당연히 그런 흉터 조직을 박리를 하게 되면 통증이 당연히 더 있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그 붓기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는 엄청 많지는 않아요, 제 경험상으로는. 근데 첫 수술만큼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. 보통 붓기라고 했을 때는 안에 흉살 조직을 얼마나 많이 제거를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도 붓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절골이 추가되느냐 뭐 여러 조건 따라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아무래도 재수술을 했다 보니까 이 혈류라든지 뭐 그런 게 첫 수술만큼은 잘 되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잠붓기라 그러죠. 그런 게 빠지는 게 조금은 첫 수술보다는 느려요. 근데 뭐 이거 재수술이라고 무조건 붓기가 많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있습니다. 간혹가다 있는데요. 코 예쁜데 오는 친구들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은요, 2달에 한 번씩 오세요. 그러니까 코가 충분히 예쁜데 이제 뭐 조금 더 욕심이 나서 하는 친구들은 저는 추천을 당연히 안 드리고,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진 코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할 때는 저는 조금 수술을 말리긴 합니다.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다
다 아세요. 자이코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, 그 다음에 왜냐면 상담을 재수술의 경우에는 한 곳에만 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. 어느 병원 가니까 이렇게 또 완전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.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니즈를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또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시죠? 많은데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전 코 상태에 따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무작정 안 된다라기보다는 가진 코에 비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코가 예쁘면은 당연히 추천을 안 해드릴 겁니다. 근데 이게요, 생각보다 좀 있어요. 예쁘신데 상담을 돌아다니시는 분들. 그래서 절대 수술을 하지 말고 잘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. 오늘은요, 그 코 재수술에 대해서 내용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. 이제 거의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 그래도 꽤 많은 편이긴 것 같기는 하고, 그래도 이제 CT 같은 것도 찍으면서 코 안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정보도 알 수 있긴 하니까요.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와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진료 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